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3 6월 모의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확률과 통계는 지금 EBS 아이사이트 기준으로 89점, 2컷 81, 3컷 69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미적은 85, 77, 65, 기하는 87, 78, 66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등급 컷이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확실한 등급 컷은 아니지만 6월 모의고사에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재수생이 응시를 했는데도 사실 등급 컷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년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재수생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뉴스 난 거 보고 좀 많이 겁을 먹으셨을 텐데, 지금 등급컷 보면 그렇게 쫄 필요가 없겠죠? 네. 옛날 한 3, 4년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의 화력이 엄청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화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하는 공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먼저 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기본적인 쉬운 4점짜리 문제니까 fx 빼기 gx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빼기 a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어떤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러면 지금 얘를 하나의 3차함수 hx로 둡시다. 이게 hx의 극소값을 조사해 보고 싶겠죠. h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극값을 갖는 후보들을 조사를 하면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니까 마이너스 3과 1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극값을 갖는 지점이 되고 1이 극소값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으니까 뭐 대충 뭐 이쯤 잘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잘린 3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a니까 5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자, 이어서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BC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저렇게 중점 M이 있고 코사인 값도 주어졌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AC의 길이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AC를 구해달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게 되면 2, 3, AC 분의 9 더하기 AC 제곱 마이너스 4로 구해주게 되겠죠. 그 얘는 이렇게 나눠주고 21 AC는 저기 분자 계산하면 5 플러스 AC 제곱이니까 20 더하기 4 AC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AC의 제곱 마이너스 21 AC 플러스 20은 0.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AC는 4 또는 4분의 5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h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됩니다. 그래서 h는 4. 그 다음에 mb를 쭉 연장해서 원과 만나는 교점을 d라고 뒀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 이거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들과 이어준 다음에 여기서 항상 중심각과 원주각으로 각도관계 먼저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본 순간, 그리고 여기서 AD 선분을 그은 순간 얘도 보여. 얘네도 똑같아. 이렇게 된 순간 삼각형 MAB와 삼각형 MDC는 닮았죠. 상당히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비율로 통해서 구해주게 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MA 대 MP는 MD 대 MC인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MD 값이 궁금하니까 MD는 MB분의 MA 곱하기 MC니까 우리가 지금 MA랑 MC 다 알고 있지. 2로. 여기 아까 4였으니까 반띵으로 2. 그러니까 우리는 M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MB분의 4니까. 그럼 MB는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 여기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적용시키면 되겠죠. 다시 한번 삼각형 AMB에서 8분의 7은 3분의 4 더하기 9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이렇게 되니까 21은 26 마이너스 2X제곱. 따라서 2X제곱은 5니까 X제곱은 2분의 5. 따라서 X값은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제 몸뚱아리 때문에 안 보였겠네. 이렇게 있으니까 2분의 루트 10분의 1분의 4 이렇게 써주고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 유리화 시켜줍니다. 10분의 8 루트 10이니까 정답은 5분의 4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으시죠? 저기 조금 이렇게 당겨야겠다. 풀이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오케이. 자, 11번 문제. 시각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라고 했어요.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시간을 먼저 구하고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해야 돼. 첫 번째는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얘는 우리가 P의 속도를 V1이라고 그랬으니까 P의 위치를 내가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1이 0이 되는 지점이 0 말고 또 있겠죠. 왜냐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X1 제로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V1t를 적분하게 되면 X1t가 2t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 적분 상수는 0. 왜냐면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는 0 바로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는 0 또는 4가 나오게 되니까 내가 점 Q가 움직인 거리 0초부터 4초까지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0부터 4까지 절대값 V2의 dt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3 t제곱에 4, 0이니까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24 빼기 0이니까 2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별거 없었죠. 그쵸? 이런 거 틀려오면 개념의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수능장에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라. 자, 가조건을 보니까 A5 곱하기 A7이 음수래. 그러면 A5랑 A7은 부호가 다르구나. 여기까지 확인. 근데 공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등차 수열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A5가 음수일 것이며 A7은 양수여야만 가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조건. 나조건에 이제 절대값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쫙 다 써봐야 됩니다. 규칙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조건에서 1부터 6까지 한번 대입을 해보면 A7, A8, A9, A11, A12까지. 그냥 다 쓸까요? 맞아, 몇 개, 6개밖에 없는데 뭐 쓰지 뭐. A9, A10, A11, A12가 6 더하기 A2, A4, A6, A8, A10, A12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쫙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털리는 거는 털어주자고. 털리죠? 10 털리고 8 털리고 여기까지 털렸어. 그리고 이제 요거 3개랑 요거 3개가 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 편안한 점이 있죠. 뭐냐면 일단 A6이 지금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우리는 A6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 항 번호대를 다 A6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절대값 A6을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수인지 0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못 벗겨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을 다 A6에 관한 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벗길 수 있는 거 먼저 벗겨야 되거든요. 확실한 건 A7은 양수야. 그래서 A7 적어주고, A9도 확실히 양수죠. 그래서 A9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11도 확실히 양수야. 왜냐면 A7이 양수였으니까 그 뒤는 싹 다 양수겠죠. 그래서 이거는 6 더하기 A2는 확실하게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A2. A4도 확실하게 음수인데 A6은 몰라.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 7, 9, 11, 2, 4를 싹 다 A6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죠? 차이가 항상 같은 수열로 우리가 다음 항을 갈 때 공차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지금 A6을 다 기준점으로 삼아. 그러면 A7은 A6 더하기 공차 이렇게 바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A9도 A6을 기준으로 3번을 더해주면 A9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11은 5번을 더해주면 나오겠죠. 공차를. 오케이.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얘는 공차를 4번 빼주면 A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A6을 기준으로 하면 공차를 2번 빼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6은 양수인지 0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섞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좌변은 3A6 더하기 9D가 나오게 되고, 우변은 상수 먼저 적어주게 되면 6 플러스 4D 더하기 2D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6의 절대값 A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6이 들어있는 애를 싹 다 좌변으로 몰아버릴게요. 그러면 5A6이 되겠죠. 5A6의 마이너스 절대값 A6이 9D, 좌변에 있는 9D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6 마이너스 3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의 값은 D가 3이기 때문에 6 마이너스 3D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A6이 양수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A6이 양수면 절대값은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좌변은 4A6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A6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지금 얘 값을 보면 A6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죠. 그럼 모순이네. 그래서 A6은 양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A6이
0이다라고 하면 더 아니겠죠. 0이면 4a6이 4 곱하기 a6이니까 빵이 마이너스 3인데 이거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순. 따라서 a6이 음수여야 됩니다. a6이 음수여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저기서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게 되니까 5a6 더하기 a6이 마이너스 3. 따라서 좌변은 6a6이니까 6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서 a6 값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a10이니까 a10은 a6 더하기 4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2 해서 정답은 2분의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6의 부호를 따져가면서 풀어줬던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13번. 두 곡선 y = 16의 x제곱, y = 2의 x제곱과 한 점 64,2의 64제곱. 여기에 x좌표가 64라는 거지. 그죠? 여기가 64. 그리고 이제 쫙쭉쭉쭉쭉쭉 따라가네. 그러다가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지. 제가 여기 PQ, PQ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구조니까 천천히 구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2의 16제곱이 되려면 2의 64제곱이니까 이제 16의 x제곱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2의 4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16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여기가 2의 16제곱이 돼서 그럼 여기는 이제 또 4가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Q1, Q2의 x좌표를 보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는 16콤마고 Q2는 4콤마 모식이니까 얘가 계속 4분의 1씩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분의 1씩 내려가니까 QN의 좌표는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세울 수 있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게 xn. 오케이. 그러면 xn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 16이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니까 우리는 x5일 때는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x5는 k분의 1보다 커야겠죠.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 x6이 k분의 1보다 작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등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xn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일단 x6은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씩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x5는 5 대입하게 되면 16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 2 k분의 1보다 큰 거고, 여기서는 16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이 k분의 1보다 작네요. 오케이. 그럼 k분의 1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네. k분의 1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의 10제곱분의 16. 그리고 여기는 2의 8제곱분의 16이 되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방금.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다 역수 취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16분의 2의 8제곱에 16분의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K의 범위는 2의 8제곱을 16으로 2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2의 4제곱, 여기도 2의 4제곱이니까 여기 2의 6제곱. 따라서 16에서 K가 2의 6제곱은
64 사이니까 등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64 빼기 16으로 해주게 되면 48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막간 특강 정수의 개수 빨리 구하기. 정수 A, B가 있을 때 이렇게 등호가 두 개, 한 개, 한 개, 빵 개 있을 때 각각의 정수의 개수는 여기 가운데 거를 외워 놔주세요. 여기는 B 빼기 A개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등호가 한 개 더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개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하나가 더 빠졌으니까 빼기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수의 개수 세기는 뭐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주제니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gx 3참수라고 했어. 3참수 gx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다고만 나와 있죠. 자, 이 3참수란 조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gx가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3참수래. 아, 3참수 특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하고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x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런 유형은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디귿을 물어보고 싶어서 내는 거야. 근데 디귿만 달랑 내기에는, 혹은 주관식으로 내거나 객관식 킬러로 내기에는 학생들이 접근을 너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기억과 니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쌩까면 안 돼. 얘네를 토대로 디귿까지 일관되게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먼저 봅시다. F0이 0이냐고 물어봤죠. 왜 물어봤을까? 왜 그러냐면 G'X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fx, 여기는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해서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하고 미분도 가능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0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도 똑같아야 되니까 G'0 마이너스랑 G'0 플러스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F0과 F0이 똑같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넘기면 이 F0이 0이 나오니까 F0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참입니다. 기억을 물어본 이유는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 gx가 3차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거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보기였고,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3참수 gx인데 지금 문제에서 fx로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디귿에서도 fx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fx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gx가 궁금하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gx가 궁금해져야 돼. 왜 그러냐면 fx는 g'x니까 gx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2차 함수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인데 뭐 부호가 다른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f 빵이 빵이니까 g 빵도 빵이죠. 그리고 지금 얘는 gx는 g 빵도 빵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해야 되니까 g0 마이너스랑 g0 플러스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짐작컨대 우리는 gx의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둘까? 이런 식으로 두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g'x는 얘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ax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죠.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고 fx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fx의 관점에서 g'x를 써보면 여기는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x에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줄 수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x제곱편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지금 일단 x제곱편은 0과 3분의 2a인 상황이고, 지금 x가 0보다 클 때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를 뭐 대칭시킨 모양이죠. 얘를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 모양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파악하시고,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x절편이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a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은 이차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양수인 쪽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 이거를 구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이걸로 뭔가 문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일 때는 그냥 x 이퀄 0에서 중근까지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뭔가 3차 함수 같이 생겼지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두 개를 뒤집은 거야. 한쪽 잘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 이거 극대값이에요. 극대값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극대값, 그 다음에 여기는 극대값이 없지.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땡. 니은이 왜 틀렸냐면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극대값을 갖는다가 맞으려면 1번, 2번, 3번에서 다 가져야 돼요. 쌤, 1번, 2번에서만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갖는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디귿, F1이 2에서 4 사이일 때 방정식 fx equal 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F1로 A의 범위를 구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y equal fx랑 y equal x 직선이랑 서로 교점 개수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F1을 각각 구해봅시다. 여기서 F1은 아래쪽에다가 대입하게 되니까 3-2a예요. 근데 이게 지금 2랑 4 사이래. 2랑 4 사이니까 마이너스 2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1번 케이스는 a가 양수일 때였으므로 우리가 교집합을 해주게 되면 0과 2분의 1 사이가 됩니다. 수직선 그려보면 되겠죠. 자, 0과 2분의 1 사이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y equal x랑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그림을 그냥 임의로 그린 거니까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교점이 두 개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그 이차함수가 좀 똥똥하게 되어 있어도 지금 얘는 날카로워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직선의 일자리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뚱뚱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f 프라임 빵 값이 중요하다. f 프라임 0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저렇게 교점이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성립하게 되겠고, 1보다 크다면 2개에서 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해봐야 됩니다. f 프라임 x는 여기 아래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ax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2a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여기 플러스 2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f0의 값은, 근데 f 프라임 0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얘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0 마이너스는 이 0보다 작은 쪽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a가 됩니다. 2a니까 2a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네. 1보다 작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교점은 3개가 나오겠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차함수 쭉 올라가면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3개 확인. 오케이. 두 번째도 그럼 이제 논리가 쉬워졌다. 지금 여기에서 1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y과 x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과연 저 샤프한 부분일지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 갈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f 프라임 0 플러스를 구해봐야 되는 거지. 0 플러스를 구하면 마이너스 2a의 범위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아까처럼 f1 값을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구해놨으니까 이걸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였는데, 얘는 이번에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범위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f0 플러스는 마이너스 2a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를 곱해주게 되면 0과 1 사이가 나오죠. f 프라임 0 플러스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점은 하나, 둘,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총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 f1의 값이 2랑 4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사실 미분계수 구할 게 아니고 1,1이 대충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1,1이 여기 있다고 쳐. 여기 0,0이니까. 근데 얘가 2에서 4 사이니까 여기에 2면 대충 여기 이렇게 찍히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 이 참수 완전 저돌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던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y 그 x랑 만나는 지점이 한 개.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해지는 거지. 참 이상해지는 거야. 과연 그림이 저게 맞을까? 이걸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되진 않을까? 고민해봐야.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죠. x 세제곱은 x.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근데 정확히는 얘 x 세제곱이 아니고 3x 제곱이죠. x 세제곱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로 묶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0과 3분의 1에서 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간다는 거지. 여기가 3분의 1이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하나, 둘, 셋, 세 개 갖는다. 그래서 정답이 다 3개네. 1, 2, 3 케이스 다 3개니까 디귿은 3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디귿 맞았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고 a 값의 범위를 나눠서 2차 함수의 개형을 파악한 다음에 3차 함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였죠. 3차 함수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범위도 나와져 있고 그걸로 실근의 개수까지 구하는 과정을 싹 다 거치셨어요. 좀 어렵죠? 사실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봤을 때면 아마 좀 많이 버벅였을 거야. 오케이. 자,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A1은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과 저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대. 이때 AN이 음수이거나 양수일 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음수 쪽에 0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A1이 0이라 그랬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A1이 0이니까 A2는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자연수 K이기 때문에 양수겠죠. 얘는 양수. 그 다음 A3는 A2 마이너스 K분의 1 아래쪽에다가 대입하게 되겠죠. 왜냐면 A1이 양수였으니까. 그러면 A2는 K 플러스 1분의 1이었으니까 얘를 통분하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계산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죠. 왜냐면 분모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A4를 구할 때는 음수니까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돼요. 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K의 K 플러스 1로 통분하게 되면 K 빼기 1이 되니 이렇게 되니까 얘도 양수겠죠. 그럼 A5는 양수니까 아래쪽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K분의 1 K의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6은 살짝 여기서 잘려 보이니까 좀 다시 여기다가 당겨와서 A6은 A5가 음수니까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거니까 이거 분해 K를 곱해주면 K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얘도 양수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A4일 때 여기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점검. 여기서 K가 1이 되면 A4가 0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K가 2면 A6이 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A1이 0이었으니까 얘랑 같이 주기성을 파악하는 매체로 쓰이는 거예요.
A4에서 0이 되면 이제 다시 A5부터는 다시 도루마무야. 그래서 계속 주기성을 띠면서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A1, A4, A7, A10 이런 식으로 0이 쭉쭉쭉 될 거야. 응? 그럼 얘가 22가 될 수가 있냐? 얘는 일반항 관계식을 세우게 되면 얘는 공차가 3이고, 그러니까 항 넘버의 관계를 세우면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이기 때문에 3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근데 n은 있으니까 n 빼고 m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0이 성립하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2는 22가 될 수가 있죠. 8일 때. 그러니까 K1이 성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K가 2일 때 성립을 하냐 묻고 있는데 A1이 0일 때 A6이 0이니까 그럼 A11이 또 0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끝자리가 16밖에 반복이 안 될 거야. 공차가 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A22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끝자리가 2니까. 아니면 일반항을 세워도 돼요. 5m-4 이렇게 세워. 근데 이게 22가 될 수가 없죠. m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자. 그리고 이게 느낌이 벌써 와. 일단 A7까지 먼저 구해볼게요. A7은 A6이 이제 0일 때는 방금 K가 2일 때로 확인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양수라고 하고 아래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K의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K의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얘는 생음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음수 쪽인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K의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K의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계산하게 되면 통분해주게 되면 그러면 얘도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여기서 또 K가 3일 때 막 따져주게 되는 거죠. K가 3일 때는 A8이 0. 그러면 A1, A8 이런 식으로 0이 나올 테니까 얘는 공차가 7이니까 7n 빼기 6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면 됩니다. 얘가 22가 될 수가 있죠. m이 4일 때. 그쵸? m이 4일 때 될 수가 있으니까 K가 3일 때도 성립한다. 자,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건데 지금 이게 3, 4, 5, 6, 7, 8 이렇게 두 개씩 페어를 이루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K 빼기 1, K 빼기 2, K 빼기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숫자는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건데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였다가 2배 해주고 더하기 2 해주면 나와. A8이 0이라는 게. 그러니까 숫자 항 넘버만 봤을 때 예를 들어 줄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2 해주게 되면 6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더하기 2 해주게 되면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노가다로 졌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K가 4일 때도 해보죠. K가 4일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하면 A10이 0이네. A10이 0이야. A1이 0이었어. 그러면 A의 9n-8은 0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2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이 항넘버가 22라는 소리야 얘는. 이게 안 되겠죠. K가 5일 때 A12는 0이 성립하는 거지. 곱하기 2 더하기 2 그렇게 되면 A11m-10 이런 식이야. 그래서 사실 얘도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숫자 하나 줄어든 거에 m 붙이면 돼요. 10이니까 11에 m.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쌤? A11이 0이었고 A12가 0이니까 항 넘버 간에 등차 수요 관계가 성립하게 돼. 계속 0이 반복되는 루틴이. 그러니까 걔는 공차가 11이니까 m의 개수가 11이 되고 초항이 1이니까 빼기 10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거지. 11m이 3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탈락. k가 6일 때 a14가 0이야. 그러면 a13m 빼기 12가 22가 될 수가 있나?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13m이 34가 만족하는 자연수 없어요. k 7일 때 a 16이 0. 그럼 a 15m-14가 여기가 22가 될 수 있을까? 15m이 36이니까 어림도 없죠. k가 8일 때 a 18이 0이야. 그러면 a에 17m-16 이게 22. 17m이 38? 절대 안 되지. k가 9일 때 a 20이 0. 그럼 얘는 a 19m-18이 22. 19m이 40? 에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k가 10일 때 a 22겠죠. 곱하기 2 더하기 2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딱 나왔네. 어머? k가 10일 때 딱 되네. 그리고 k가 11일 때는 성립이 안 돼. 왜 그러냐면 k가 11이면 2배에다가 더하기 2 해주기는 벌써 24가 0이야. 그럼 중간에 22는 0이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k가 1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a22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답은 k가 1일 때, 3일 때, 10일 때 성립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10 해서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풀게 되면 달달하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 또 아마 시험장에서 또 막 긴장되고 계산 버벅이고 실수하고 이러다 보면 풀기 힘들었을 거야. 정답 14.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최고 최악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저렇게 생겼는데 얘는 x 1과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x 1과 4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gx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절대값 f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fx를 빼는 구조죠. 그 문제를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차함수 빼기 이차함수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라는 거야. 자, 이때 1과 4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두 군데가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 이 이차함수 개형이 만약에 이렇게 x축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구조라고 가정을 해보면 끽해봤자 교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옮겨진 쪽이 여기가 fx 플러스 1이고 이쪽이 fx니까 여기는 fx 플러스 1쪽에서 fx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음수에서 양수로 가서 여기서 극소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인정되시나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땡. 그러니까 fx가 x축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모양은 안 돼. 접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접한다고 해서 뭐 이게 그 두 개의 차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도 풀 때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x축으로 접어 올린 그 모양 또한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무 다시 한번 도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x축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데 어떻게 당겨질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당겨? 이렇게 과감하게? 근데 이렇게 교점이 하나이면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겹치게. 그러니까 한번 러프하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색깔이 헷갈리니
요 모양을 빨간색 여기는 먹히네. 이렇게 같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얘가 파란 함수고 얘가 빨간 함수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G'X의 부호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요 만나는 요 교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를 따져보는 거죠. 요 만나는 요 점들에 대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쪽에서 파란 쪽을 빼는 거니까 이쪽 라인은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이다가 빨간 게 위에 y는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여긴 다시 마이너스, 여기는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요 방향이 1이랑 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극대값을 갖는 x좌표인 거야. 얘는 극대. 극대값. 근데 여기는 대칭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선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조사하기 위해서였고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1과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fx의 식을 세워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fx 자체를. 그러면 fx를 최고치 한계수가 2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는 꼭지점의 x좌표 모르고 k값, 그 다음에 꼭지점도 모르니까 얘를 k라고 칩시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k라 두고 k는 양수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x축의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야.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k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 하면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위로 볼록한 쪽 함수를 따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얘도 따로 적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1도 구해줍니다.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k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1도 구해놓는 거야.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값들 대입하면서 함수값 똑같은 걸로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볼게요. 우선 요 x 이퀄 4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 x 이퀄 4에서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잘 볼게요. 요 fx 플러스 1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를 1번, 2번, 3번, 4번 함수라고 두면 이 3번 놈이랑 그 다음에 2번 놈이 똑같은 거야. 함수값이. 그러니까 1번 놈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줘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 함수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 x값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3번의 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2에 5-a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고 2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 하나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관계식이 하나 생기겠고 그 다음에 x 이퀄 2분의 5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빨간 쪽 함수의 위로 블록한 쪽이니까 4번 놈, 그 다음에 얘도 2번 놈이네. 파란 거에 위로 블록한 쪽이니까. 그래서 얘 대입한 것도 함수값 똑같다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쪽에서도 관계식이 4번 놈과 그 다음에 1번 놈이 똑같다 이용해가지고 관계식이 구해지게 되겠죠. 2분의 5는 넣기가 귀찮으니까
4번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4랑 1 쪽으로 가가지고 계산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좀 약간의 노가다가 들어있게 되겠죠. 자, 우선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을 마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좌변의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가 플러스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2로 나눠주고 동시에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25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a제곱 마이너스 16 8a 플러스 16에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다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1이 k가 되는 겁니다. 이거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얘를 2번이라고 하면 4번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k로 바뀌게 되고 1번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에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넘겨주고 그럼 2k가 이렇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준 다음에 동시에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k는 얘 넘겨주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빼면 되겠네. 그래서 연립을 해주게 되면 나왔으니까 연립해주게 되면 뺍니다. 다시 한번 쓸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빼주게 되면 0은 0 플러스 12a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a 값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 a 값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 k 값이 구해지게 되겠죠. k 값은 2 곱하기 9 빼기 18 플러스 5니까 k 값이 5가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fx는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0의 값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문제의 포인트를 짚어주자면 첫 번째는 gx의 극소값을 갖는 x좌표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1이랑 4다. 그러니까 지점이 1이랑 4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모양을 직접 그려본 거예요. 그 사실 여기서 조금 눈치와 센스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이런 모양일 리도 없다라는 거.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거는 좀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2분의 5를 대입하기가 좀 상당히 귀찮으므로 1번이랑 2번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번 마무리하고 2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4 로그 64에 어이구 이놈의 값이 정수가 복잡하네. 64는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지수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때 로그의 개수로 빠져나올 때 역수로 빠져나오니까 6분의 4에 로그 2에 그 다음에 여기도 4로 묶어주게 되면 n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이게 정수가 되고 싶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약분하게 되면 여기는 3분의 2네. 3분의 2
3분의 2니까 요 로그의 값이 2분의 3의 배수면 돼요. 이 로그 전체가 2분의 3의 배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의 배수가 되려면 로그 2에 4의 n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이게 2분의 3k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3의 배수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4의 n 플러스 4분의 3은 2의 2분의 3k야. 어이구 힘들어. 근데 넘기게 되면 4 곱하기 n 플러스 4 곱하기 2의 2분의 3k가 3이야. 그러면 n 플러스 4는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이 4랑 얘가 더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4가 이렇게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양편에 2의 2분의 3k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3의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는 거예요. 역수니까, 역수 개념이니까. 그러면 n 값은 3의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k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n 값은 자연수예요. 자연수고 지금 이 k 값은 사실 얘는 정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야. 얘는 정수야. 그래야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k에 의해서 상쇄가 돼서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이 n 값이 1000 이하래. 1000 이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 요 복잡한 애가 1004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근데 봐봐. 지금 얘가 정수인데 이거 전체가 자연수가 일단은 돼야 되니까 2의 배수이면서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음의 2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k를 여기서 마이너스 2t라고 치환하는 순간 n 값이 3에 k를 2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3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t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이게 이해가 되시죠? k가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2t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게 3에 2에 3t 마이너스 2가 1004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지금 얘는 t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t가 자연수지. k가 음의 2의 정수니까 저렇게 표현했으니까 t가 자연수니까 1부터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3에 2에 1 성립하죠. 1004보다 작으니까 2에 갑자기 4로 뻥튀기가 되네. 2를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성립해. 3은 2에 9 빼기 2니까 7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3 곱해도 1004보단 작아. t에다가 4를 넣어볼까? t에다가 4를 넣게 되면 3 곱하기 2의 10제곱이야. 아이고 안되지. 3000 얼마니까 정확히 3072니까 안되고. 그러니까 t가 1, 2, 3일 때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t가 1, 2, 3일 때만. 따라서 n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값의 합은 이걸 다 더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다 빼기 4 해준 거야. 따라서 n 값은 여기다가 다 빼기 해준 거지. n 값의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지. 3개가. 따라서 이거 합을 구해주게 되면 3에 2에 1 더하기 2에 4 더하기 2에 7에 빼기 12로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3에 2 더하기 16 더하기 128에 마이너스 12. 이거는 18에다가 128 더하면 146 곱하면
438? 438에서 12를 빼주면 426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지금 얘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의 정의와 성질들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바꿔준 다음에 계속 이게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됐던 문제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면 살짝 버벅일 수 있었지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 21번 치고. 자, 이어서 22번 우리 이제 공통 과목 마지막 4점짜리 그리고 제일 킬러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 그 다음에 이제 gx가 구간에 나눠져서도 나오고 있죠.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핵심은 다 이런 식이야. 이차함수랑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 1차식이랑 곱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적분하거나 해가지고 3차 함수 gx 느낌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어. 우리 아까 전에 문제들도 그렇고 이게 되게 지금 수투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2차, 3차를 막 강조해서 내지는 않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 때는 좀 유독 강조해서 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2차 함수 f에 대해서 함수 gx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gx는 3차 함수가 잘린 모양일 것 같아. 왜냐면 2차에 1차가 곱해져 있으니까 다 3차인데 구간이 x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연속 조건을 당연히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바로 0을 대입하면 g0-랑 g0+가 똑같아야 되니까 3f0가 a에 f에 마이너스 b가 성립한다는 거는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 값을 적어 놓고 이제 우리가 보기 박스에 있는 조건을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그냥 보고 넘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근데 뭐 넘기는 게 사실 뭐 맞지. 실전에서는 이거 봤을 때 어떻게 풀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바로 넘어가서 일단 선택 과목이 좀 더 쉬울 테니까 선택 과목 먼저 풀고 나서 검토 충분히 하고 시간이 그래도 남으면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실전에서 이거 못 푼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오지 않아. 지금 확통 1컵 89, 미적 1컵 86 뭐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이런 문제 풀려다가 괜히 계산 실수한 거 못 잡고 이래가지고 점수 나가는 게 더 치명타일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이 너무 더럽게 생겼어. 더럽게 생겼는데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면 기본에 충실하면 얘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일단 저렇게 루트 모시기가 있어. 루트에다가 빼기 뭐가 있으니까 난 쟤를 유리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지. 분자에 있는 애를 hx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hx는 바로 여기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분의 얘는 이제 제곱 빼기 모양이 되니까 루트 벗겨져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gt를 빼주게 되니까 얘네가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쓰면 여기서 얘네가 다 날아가게 되겠고 얘만 뿅 써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제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 hx니까 hx를 그걸 써주면 되지. 절대값 gx에다가 여기 분모는 기니까 옮겨올게요. 이런 느낌으로. 어휴 길다.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안 하는 t값은 오직 마이너스 3과 6분이래. 참 이런 조건이 정말 정말 무서운 조건이고 많이 쓰이는 조건이고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야. 그러면 저기에서만 존재를 안 한다는 거니까 저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야겠죠. 자, 이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일단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gx가 커버를 못 쳐주게 되면 t가 마이너스 3이랑 6분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실수 t에 대해서도 다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 gx도 일단은 적어도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 gx는 3참수가 잘린 모양이기 때문에 2차 함수랑 1차가 어찌됐건 지금 x가 양수일 때든 음수일 때든 그런 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gx는 3차 함수라는 거에 대한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x-알파 이런 인수를 갖고 있는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매끄럽게 3차 함수일 것 같진 않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조건을 줬을 텐데 얘는 일단은 그거는 확정하지 못해. 그냥 연속일 수만 있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 상황 자체는. 그런데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둘 수는 있다. 그쵸? 이제 알파가 뭐 x 범위에 따라서 뭐 달라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알파를 또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t가 마이너스 3이랑 6 외의 값에서는 분모가 분자를 이겨서는 안 돼. 그러니까 더 0이 되려고 하는 0인자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랑 6 외에는 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또다시 0이 나오게 되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극한값이. 근데 그런 실수 t 값은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만 전부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야? gx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x가 마이너스 3이랑 6이 유일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유일. 오케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fx를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 우선 gx 첫 번째 x가 음수일 때 지금 모양을 보면 x 플러스 3 곱하기 fx야. 그런데 지금 우리 g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fx는 일단은 x 플러스 3 이거 하나를 인수로 갖게 되는 거지. fx가 x 플러스 3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다음 거는 그냥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써. 그냥 써놓고 그냥 생각.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gx가 0이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랑 6밖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gx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g 마이너스 3은 0인 거는 뭐 바로 여기 위에다가 대입하면 보이겠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거는 그냥 6을 대입한 거는 여기에 a 플러스 6에 f6 빼기 b예요. f6 빼기 b가 0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6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왜냐면 a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f6 빼기 b의 값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파가 b-6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b 마이너스 6. 헷갈려. 6이랑 b가 헷갈리게 생겼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6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b 플러스 6이구나. 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다.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어유, 오, 깜짝아. 잠이 확 깨네. 자, fx도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왔겠다. 이제 우리가 안 쓴 조건, 요 연속 조건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요 연속 조건 이용해서 아래쪽에 fx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풀어주게 되면, 자, 얘 살짝 옆으로 빼내고 얘를 다시 풀게 되면 3에 b-6은 6은 a 곱하기 3-b에다가 였다가도 마이너스 b를 대입하니까 사라지고 6 이렇게 돼. 천천히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3b-18은 2a의 3-b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는 뭐 지금 추가로 식을 구할 수는 없게 돼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또 생각을 해서 였다가 뭐 이 중에서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느껴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3이랑 6에서밖에 gx가 0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6-b의 값 자체가 궁금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f 요놈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6을 대입했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가 fx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만약에 저게 x 플러스 3이 아니고 뭐 x 마이너스 4 이런 인수가 나왔어. 그럼 이제 gx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이 막 이제 4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을 대입했을 때 f6-b가 튀어나오게 됐는데, 이때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를 고민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게 돼. 만족할 수가 없게 돼서 여기서 6-b가 마이너스 3을 통해서 b 값이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계속 gx 이퀄 0의 해가 마이너스 3이랑 6이다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는 거야. gx는 지금 구간이 쪼개져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도 x 이퀄 3, x 이퀄 6일 때 말고 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fx의 인수 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양수인 근을 가지는 fx가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지. 6 이외에. 그렇다고 fx가 x-6을 인수로 갖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장담하면 큰일이 나는 게, 지금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러니까 6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6을 대입해서 성립을 하려면 b가 9여야 이게 f-3 값이 나와서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b가 9가 되니까 얘를 다시 대입해주게 되면 이거는 27 빼기 18은 2a에 3-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9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서 뭔가 계산을 잘못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a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지. 마이너스 b를 넣으면 3-b에 b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
계산을 잘못했다. 계산 실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계산 실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4분의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구했어. 뭘 구했냐면 fx는 알고 보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었다는 거지. 이 모양이 안 되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얘가 다 같이, 그러니까 인수 두 개가 겹친 거잖아. 이게 지금 다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도 6 하나로 커버가 돼야 돼. 그러려면 fx가 인수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났죠? G4값. G4는 A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에 F 4 마이너스 9. 그렇죠? 왜냐면 X 빼기 B였으니까. 그러면 4는 이거는 4분의 3 더하기 4니까 여기 F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의 제곱. 따라서 얘는 4분의 3 더하기 4에 곱하기 4니까 3 더하기 16 해서 정답이 19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fx가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이것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 fx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니라면 성립이 안 돼. 왜냐면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평행이동을 시켰어. b가 양수니까 어제 양수 쪽으로 평행이동을 땡겼어. 근데 이때 g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값이 오직 마이너스 3이나 6분이야. 그러니까 6이라는 양수 하나로 fx가 그냥 저게 중근이 아니었다면 실근 두 개를 가질 텐데 걔네가 다 양수로 땡겨져 왔을 때 다 커브를 쳐줘야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 둘 다 양수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둘 다 음수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일 때밖에 성립이 안 돼. 근데 평행이동해서 또 다른 음수가 생기면 또 그 음수 쪽에서도 또 저 t가 마이너스 3이랑 6 외에도 g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음수 x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중근이 되는 게 맞고 실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중근일 때로 푸는 게 맞아. 중근일 때가 아닐 수도 있지. 아니 완전 교묘하게 내가지고 평행이동이 됐는데 동시에 마이너스 3이랑 6을 갖게 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때는 중근일 때는 먼저 가정하고 풀고 거기서 정답이 나오면 땡큐하고 다른 거 검토하고 다른 거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괜히 막 붙잡고 있고 핵심 파악 못한다? 여기 시간 다 날려먹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이상 공통문항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